컬렉션 프레임워크를 마무리하면서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1번 자바의 컬렉션 프레임워크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리스트 컬렉션은 인덱스로 객체를 관리하며 중복 저장을 허용한다. 맞죠? 셋 컬렉션은 순서를 유지하지 않으며 중복 저장을 허용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맵 컬렉션은 키와 값으로 구성된 맵 엔트리를 저장한다. 예, 맞죠? 스택은 피포, 선입선출 자료구조를 구현한 클래스이다. 자, 피포 자료구조를 구현한 것은 Q죠. 스택은 리포 구조를 구현한 클래스입니다. 자,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2번 리스트 컬렉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구형 클래스로는 array list, vector, linked list가 있다. 맞죠?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array list보다는 벡터가 스레드에 안전하다. 맞습니다. array list에서 객체를 삭제하면 삭제된 위치는 비어있게 된다. 자, 얘가 틀렸네요. 삭제를 하게 되면 뒤에 있는 객체가 앞으로 당겨진다고 이야기했었죠. 중간 위치에 객체를 빈번히 삽입하거나 제거할 경우 링크드 리스트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자, 맞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은 자, 우리 책 본문을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3번 set collection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구형 클래스로는 해시셋, linked 해시셋, 트리셋이 있다. 맞습니다. set collection에서 객체를 하나씩 꺼내오고 싶다면 이터레이터를 이용한다. 맞습니다. 해시셋은 해시코드와 equals를 이용해서 중복된 객체를 판별한다. 논리적으로 동등한 객체를 판별한다라는 이야기죠. 예, 맞습니다. set collection에는 null을 저장할 수 없다. 자, null을 하나는 저장할 수 있습니다. 자, 얘가 틀렸네요. 4번 맵 컬렉션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대표적인 구형 클래스로는 해시맵, 해시테이블, 트리맵, 프로퍼티스가 있다. 맞죠? 해시맵과 해시테이블은 해시코드와 equals를 이용해서 중복키를 판별한다. 자, 맞죠? 멀티 스레드 환경에서는 해시테이블보다는 해시맵이 스레드에 안전하다. 예, 위치가 바뀌었군요. 그래서 해시테이블이 동기화 처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스레드에 안전합니다. 3번이 틀렸죠? 프로퍼티스는 키와 값이 모두 스트링 타입이다. 맞습니다. 5번 단일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보드 객체를 저장 순서에 맞게 읽고 싶습니다. 가장 적합한 컬렉션을 생성하도록 밑줄 친 부분에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자, 싱글 스레드, 즉 단일 스레드에서 여러분이 순서에 맞게 여러분이 저장을 하고 읽으려고 그러면은 리스트 인터페이스를 구현한 컬렉션을 이용하면 되겠죠. 대표적인 리스트 인터페이스 구현 클래스는 array 리스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보드라고 하는 객체를 저장을 해야 되니까 제네릭 타입 파라미터로
자, 보드라는 클래스를 주면 되겠네요. 자, 그렇다면 타입으로 리스트 보드라고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현 객체를 생성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array list 보드. 자,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네요. 6번 단일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학번을 키로 점수를 값으로 저장하는 가장 적합한 컬렉션을 생성하도록 밑줄 친 부분에 코드를 작성해 보세요. 자, 싱글 스레드 환경에서 키와 값을 저장하는 맵 인터페이스 구형 클래스는 해시맵이 있죠. 그래서 해시맵을 이용을 해서 여러분이 학번을 키로 점수를 값으로 자, 저장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타입에는 자, 맵 인터페이스 타입으로 자, 지정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자, 키는 자, 스트링이고요. 그 다음에 값은 인티저죠. 자, 이렇게 작성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구형 객체는 해시맵을 이용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해시 맵 이렇게 주시고 역시 키로 스트링 그리고 값으로 인티지를 저장한다. 자, 이렇게 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드 DAO 객체에 get 보드 리스트라는 메소드를 호출하면 자, 리스트 컬렉션을 얻을 수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래서 리스트 보드 타입의 컬렉션을 리턴합니다. 리스트 example 클래스를 실행시켰을 때 다음과 같이 출력될 수 있도록 보드 DAO에 get 보드 리스트 메소드를 작성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리스트 example을 보게 되면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이와 같이 보드 DAO라고 하는 객체를 생성을 했네요. 자, DAO는 데이터 액세스 오브젝이라고 그랬어요. 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자, 객체인데요. 자, 여기서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이런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들었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DAO라고 하는 객체에서 getBoardLis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니까 자, 리스트 컬렉션을 얻을 수 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메소드의 리턴 타입이 바로 리스트 보드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포문으로 자, 이 컬렉션 안에 있는 보드 객체를 하나씩 가져와서 이 보드에 타이틀을 출력을 하고요. 그리고 보드에 컨텐트를 출력을 하도록 자, 그렇게 지금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바로 이 get 보드 리스트를 어떻게 만들면 될까요? 라는 겁니다. 자,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 자, 3개가 출력이 됐는데요. 이 말은 결국 이 컬렉션 안에는 3개의 보드 객체가 있다는 이야기죠. 따라서 get 보드 리스트가 리턴하는 바로 이 리스트 보드 안에는 3개의 보드 객체가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야 되고요. 자, 첫 번째 보드 객체의 제목은 제목 1 그리고 내용은 내용 1입니다. 두 번째 보드 객체는 제목이 내용 2로 되어 있고요. 세 번째 보드 객체는 타이틀이 제목 3, 컨텐트가 내용 3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이와 같이 보드 객체를 3개를 만들어서 리스트에 저장해서 자, 리턴하도록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 문제 7번을 풀어보도록 하죠. src에서 새로운 패키지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verify exam 07이라고 주겠습니다. 자, 7번 문제에서 나왔던 list example이라고 하는 클래스는 우리 책 소스에서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list example을 보게 되면요. 자, 여기에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보드라는 클래스부터 먼저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보니까 여기에 getter로 get title과 그 다음에 get content라고 하는 자, 메소드가 있는데요. 자, 이걸로 봐서 자, title이라고 하는 필드와 content라는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getter인 get title 그리고 get content가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당연히 이제 세트도 이제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부터 자, 먼저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패키지에서 자, 클래스를 선택을 해 주시고요. 그래서 보드 클래스를 이름으로 지정하시고 자, 피니시를 누르겠습니다. 자, 필드로 자, private string title 이렇게 선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역시 필드로 content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필드 이름은 자, 여기에 getter에서 바로 요 title과 그리고 content를 자, 그대로 자, 여기에 소문자로 해서 앞자를 자,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 줄 건데요. 기본 생성자를 만들어도 좋고 그 다음에 매개값을 갖는 생성자를 만들어서 외부로부터 타이틀과 컨텐트를 받아서 이 필드에 세팅을 하도록 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써볼 건데요. 그래서 보드라는 생성자를 만들 때 외부로부터 타이틀을 받고 그 다음에 컨텐트를 받아서 자, 필드 타이틀에 매개값 타이틀을 저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필드 컨텐트에 컨텐트를 저장하도록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get와 setter를 작성을 해 주는데요. 자, source에서 generator, getter and setter라는 메소드를 이용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드인 타이틀과 컨텐트가 다 나왔는데요. 그래서 모두 체크를 하시고요. 자, OK 버튼을 누릅니다. 자, 그럼 이와 같이 자동적으로 getter와 setter가 추가된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제 저장을 하고요. 다시 리스트 example로 가보면 자, 지금 이 부분에서는 이제 에러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드 DAO를 이제 만들어야 되는데요. 자, 역시 같은 패키지에서 자, 클래스를 선택을 하고요. 자, 보드 DAO라는 이름으로 자, 클래스를 만들어 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보드 DAO에는 어떤 메소드를 만들어 줄 거냐면요. 자, 리스트 example을 보니까 get board list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그래서 이 get board list는 매개값은 없고 대신에 return 타입으로 list board라고 하는 게 이제 있기 때문에 자, 선언을 할 때, 이 메소드를 선언할 때는 list board get board list 자, 이렇게 메소드를 선언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외부에서 호출을 하기 때문에요. 자, 패키지가 다르더라도 사용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자, 퍼블릭을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리스트라고 하는 이 인터페이스는요, java.util에 속해 있기 때문에요. 자, 임포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Ctrl Shift O 해서 자, java.util 리스트를 임포트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이 get board list가 리턴 해야 될 바로 이 리스트라고 하는 인터페이스 구형 객체를 생성을 할 건데요. list board list는 new 자, 구형 클래스는 array list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array list board 자, 역시 array list도 java.util 패키지에 있죠. 그래서 임포트를 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return에서 자, 이 리스트를 자, return 값으로 해서 이제 넘겨주면 되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여기 이 리스트에 몇 개의 보드 객체가 이제 저장이 돼야 됩니까? 그래서 출력 결과를 보니까 자, 3개의 보드 객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3개의 보드 객체를 자, 저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list.add new board 자, 출력 결과를 보게 되면은 첫 번째 보드는 제목 1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용 1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자, 2번 더 붙여넣기 하고요. 자, 제목과 내용의 숫자만 이렇게 변경을 하면 되겠죠. 자, 저장하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게 결국은 답이 되겠네요.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보드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 이렇게 작성을 먼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드 DAO에서 get board list라고 하는 바로 메소드를 만들 때 이와 같이 list 보드 타입을 return 타입으로 하고요. 자, 이와 같이 자, 컬렉션 객체를 만들어서 자, 3개의 보드 객체를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리턴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리스트 이그젬플에서 더 이상 에러가 생기지 않는데요. 자, 실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와 같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8번 해시셋에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학번이 같으면 동일한 스튜던트라고 가정하고 중복 저장이 되지 않도록 하고 싶습니다.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재정의해야 하는 해시 코드와 equals 메소드의 내용을 채워보세요. 스튜던트의 해시 코드는 학번이라고 가정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 해시 이그젬플 클래스가 있는데요. 자, 메인 메소드에서 자, 이와 같이 해시셋 컬렉션을 생성을 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자, 셋에 3개의 자, 학생 객체를 저장을 하는데요. 이 학생 객체의 생성자를 보니까 자, 1은 학번일 것 같고 자, 요거는 이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번이 지금 현재 1번이 똑같은 게 2개가 있죠. 그래서 학번이 같으면 중복해서 저장이 되지 않고 하나만 저장이 되도록 해라는 이야기 같습니다. 자, 요거는 여러분이 해시셋에 저장되어 있는 자, 학생들을 이터레이트로 가지고 와서
자, 하나씩 얻어서 학생들을 하나씩 얻어서 자, 학생의 정보를 출력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출력된 내용을 보니까 학번이 1번인 학생이 한 번만 저장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와 같이 학번이 똑같을 경우에 한 번만 저장이 되도록 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동등객체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스튜던트에 해시코드와 equals를 작성을 하면 되겠죠. 해시코드에는 학번을 리턴하도록 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위에 스튜던트의 해시코드는 학번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여기에 스튜던트 넘버를 자, 리턴하도록 해주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equals는 자, 여기에 학생 번호 그리고 여기 이름이 같으면 똑같은 동등한 객체로 인정이 되어서 자, true를 리턴하게 하고 그렇지 않으면 false를 리턴하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8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먼저 verify 밑에 exam 08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자, 문제에 나와 있는 HashSet example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자,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 복사해서 넣었습니다. 자, student.java라고 하는 바로 이 클래스에 자, 해시 코드와 그 다음에 equals 메소드를 작성해 보세요가 이제 문제의 목적인데요. 자, 해시 코드는 학생의 바로 학번이라고 했기 때문에 바로 이 student 클래스에 student num이라고 하는 필드 값을 자, 리턴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return 자, student num이라고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equals라고 하는 이 메소드에 이제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자, 먼저 매개 값으로 주어지는 타입이 오브젝트이기 때문에 자, 오브젝트를 일단 student라고 하는 타입으로 강제 타입 변환이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에 들어오는 객체가 student라고 하는 객체 타입인지 아닌지부터 먼저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if obj 있죠. obj instance of 자, 일단 요거를 갈로로서 이렇게 좀 묶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래서 instance of student 자, return false 자,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자, obj라고 하는 바로 이 매개값으로 들어오는 객체가 student 타입의 객체냐를 물어보는 거죠. 만약에 student 객체 타입이 아니라면 false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반대로 해서 결국 이제 student 타입이 아니라면이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return false 해서 자, 비교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서 이제 메소드를 이제 실행을 종료를 하고요. 자, 만약에 student라고 하는 객체가 들어오게 되면 이제 요거는 전체가 false가 되어서 자, 이 밑으로 내려오겠죠. 그래서 강제 타입 변환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student는 obj 자, 이렇게 강제 타입 변환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요. 학번이 같으면 동일한 스튜던트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 여기에 스튜던트 num과 그 다음에 여기에 스튜던트 num이 같으면 먼저 true를 리턴을 해주면 될 것 같고요. 다르면 false를 리턴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if 자, student num과 그 다음에 student의 student num이 다르다면 return false를 하고요. 그리고 같다면
true를 리턴하면 되겠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죠. 자, 여기에 들어오는 객체가 스튜던트 객체가 아니라면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return false를 했고요. 만약에 스튜던트 객체라면은 스튜던트 객체로 강제 타입 변환을 하고 그 다음에 학번을 비교를 해서 학번이 다르면 역시 false를 리턴하도록 하고요. 학번이 같을 경우에만 true를 리턴하도록 이제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hash set example로 가서 자, 여기에서 이제 요 1번이라고 하는 이 학번과 여기 1번이라는 학번은 결국 같은 학번이기 때문에 자, 결국은 동동객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동동객체가 되어서 이 해시 셋에는 두 개가 저장될 수는 없고요. 하나만 저장이 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 자, 이렇게 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 결국은 이 객체는 저장이 되지 않았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이미 1번이라고 하는 학번이 저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 동일한 1번은 이제 저장이 될 수가 없었던 거예요. 9번 해시맵에 id와 점수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실행 결과와 같이 평균 점수를 출력하고 최대 점수와 최대 점수를 얻은 id를 출력해 보세요. 자, 여기 먼저 코드를 한번 분석해 볼까요? 자, mapExample이라는 클래스가 있는데 자, main이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해시맵 객체를 생성하고 있죠. 그래서 키로 자, 스트링을 사용하고요. 값으로 인티저를 사용을 하네요. 자, 하나의 맵 엔트리를 저장을 하는데요. 자, blue라는 키로 자, 96을 저장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홍이라는 키로 86을 저장하고요. 화이트라는 키로 자, 91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는 자, 변수를 선언한 건데요. 자, 여기에서 작성될 내용을 저장할 자, 변수입니다. 그래서 이 변수를 활용해서 자, 여기다가 이제 작성을 하라는 이야기네요. name은 id를 이야기할 겁니다. 여기 있는 blue, 홍, 화이트 이런 것들이 저장되는 최대 점수를 얻은 id가 저장될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맥스 스코어는 자, 요것들 중에서 최대 점수가 저장되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토탈 스코어는 자, 여기에 있는 값들을 다 더하기 해서 저장하는 변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토탈 스코어가 필요한 이유는 평균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평균은 전체 스코어의 값에다가 여기에 저장된 개수를 나누면 되는데 그때 이제 전체 더한 이 점수의 합을 여기에 저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작성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행 결과를 보니까 자, 평균 점수는 90이 나왔다. 자, 요게 출력이 될 수 있도록 여기 작성해라는 이야기고요. 자, 최고 점수는 96이다. 자, 여기에서 가장 큰 점수가 96이죠. 그래서 그걸 찾아서 이렇게 출력을 해라는 이야기고요. 자, 최고 점수를 받은 아이디, 즉 96점을 받은 바로 여기 blue라고 하는 이 아이디를 출력을 하도록 여기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그럼 9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verify라고 하는 패키지에 exam09라는 패키지를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mapExample이라고 하는 클래스를 자, 문제에 나와 있듯이 자, 그렇게 미리 작성을 해 놓았는데요. 자, 여기를 보니까 일단
인터페이스 타입의 자, 컬렉션을 만들어서 자, 키로 스트링 그리고 값으로 이제 인티저를 저장하도록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에 세 개의 값을 저장을 해서 결국 이 세 개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값을 자, 얻어라라는 이야기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저장해라는 이야기죠. 맥스 스코어에. 자, 그리고 요 네임에는 가장 큰 점수에 해당되는 바로 이 키 값을 이제 저장을 해라는 겁니다. 자, 토탈 스코어에는요. 그래서 이제 전체 합산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96, 86, 92가 합산이 되어서 이제 여기 저장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이거는 여러분 평균 값을 구할 때, 평균 점수를 구할 때 이제 사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자, 하나하나 코드를 이제 작성을 해 볼 건데요.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맵 안에 저장이 되어 있는 요 아이디와 그리고 점수, 즉 키와 점수를 얻어올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일 간단한 방법은 바로 엔트리 셋을 이제 얻는 방법이 될 겁니다. 엔트리 셋을 얻어보기로 하죠. set map.entry. 자, 엔트리의 키 타입은 스트링이죠. 자, 그리고 밸류 타입은 인티저가 되겠습니다. 자,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요. 자, 맵으로부터 엔트리 셋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해서 자, 엔트리 셋을 이제 얻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향상된 for 루프를 통해서 자, 엔트리 객체를 하나씩 이제 얻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까지를 복사를 그냥 할까요? 변수는 엔트리라고 주겠습니다. 자, 엔트리 셋으로부터 이제 하나씩 얻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이 엔트리라고 하는 객체에서 여러분이 키명인 이 블루나 홍이나 화이트를 얻으려고 그러면 entry.getKey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96, 86, 90이라고 하는 이러한 점수를 얻으려면 자, entry에 getValue라고 하는 자, 메소드로 이제 얻으면 될 겁니다. 근데 이제 요거는 여러분이 어디다 저장을 할 거냐면요. 바로 여기다가 저장을 하려고 합니다. max 스코어. 그러면 어떤 점수가 맥스 스코어가 될까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얻은 게 맥스 스코어는 아니겠죠. 그래서 92가 맥스 스코어는 아닐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 자, 여기다가 if를 하나 넣어 주고요. 자, entry.getValue가 뭐보다 크면 자, 맥스 스코어보다 크게 되면 자, 요거를 실행을 하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제일 처음에 이 포문이 이제 실행을 하게 되면요. 여러분이 제일 첫 번째 엔트리인 요것을 가져오겠죠. 자, 가져와서 자, 여기서 이제 조건을 따져주는데 자, 현재 가져온 엔트리의 밸류 값, 즉 요거를 이야기하겠죠. 그래서 이 밸류 값이 맥스 스코어, 즉 맥스 스코어는 지금 현재 0이죠. 0보다 크니까요. 결국 얘가 실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getKey 해서 블루를 여기다 저장하고 그 다음에 getValue 해서 96을 여기다 저장을 하겠죠. 자, 그리고 다시 for가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실행을 하는데 자, 두 번째 엔트리는 바로 얘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엔트리의
get value 하게 되면은 86이 나오겠죠. 근데 이 86이 맥스 스코어보다 더 큰지를 자 비교하는데요. 자, 맥스 스코어에는 이미 이전에 이 96이라고 하는 것이 저장이 됐기 때문에 96보다 86이 더 커지가 않죠. 자, 그래서 이 if는 false가 되어서 실행을 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포가 돌 경우에는 자, 여기 이 자리에는 역시 92가 되고요. 맥스 스코어는 여전히 96이 되어서 여전히 false가 됩니다. 그래서 역시 실행을 하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여기에 name과 맥스 스코어에는 최대 점수에 해당이 되는 키와 밸류가 이제 저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포문이 한 번씩 실행할 때마다 자, 토탈 스코어에 자, 점수를 누적을 시켜 줄 건데요. 자, entry.get value 이렇게 해서 값을 누적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하게 되면 자, 최대 점수와 그 다음에 최대 점수를 가진 키, name, 그리고 토탈 스코어를 얻게 되고요. 이제 평균을 구해야 되겠죠? int avg score는 토탈 스코어 나누기 map.size. 자, map.size 하게 되면은 자, 이 맵 컬렉션 안에 저장되어 있는 엔트리 수를 이야기하는데요. 자, 여기서는 3이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여기에 저장된 값에서 이제 3을 나누는 거죠. 자, system.out.println 해서 평균 점수 맥스 스코어를 출력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최고 점수를 받은 ID 이렇게 해서 자, name을 출력하면 되겠죠. 자, 실행을 해보면요. 자, 이와 같은 결과를 얻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요. 자, 이와 같이 자, map.entryset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entryset을 얻어낸 다음에 자, 향상된 for loop를 이용을 해서 자, 최대 점수인 그때의 키 값과 그 다음에 점수, 즉 밸류 값이죠. 그것을 저장하고 자, 매번 엔트리를 얻고 나서 이제 점수를 누적을 하는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는 평균 값을 구해서 출력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최대 점수, 그리고 최대 점수를 가진 키 네임이죠. 그래서 아이디를 이제 출력을 한 거죠. 10번 트리셋에 스튜던트 객체를 저장하려고 합니다. 스튜던트의 스코어 필드 값으로 자동으로 정렬하도록 구현하고 싶습니다. 트리셋에 last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가장 높은 스코어의 스튜던트 객체가 리턴되도록 스튜던트 클래스를 완성해 보세요. 자, 먼저 트리셋 example 소스를 보도록 하죠. 자, 먼저 트리셋 객체를 생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3개의 학생 객체를 자, 추가를 하고 있는데요. 자, 블루 96, 홍 86, 화이트 92로 자, 저장을 하고 있네요. 자, 그래서 이 트리셋에서 last라고 하는 메소드를 호출했을 때 이 점수 중에서
가장 큰 점수에 해당이 되는 이 스튜던트 객체를 리턴하도록 만들고 싶다는 거죠. 자, 트리셋은 자, 기본적으로 객체가 저장이 되면 자, 정렬을 시킨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여기에 저장되는 객체가 기본적으로 어떤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고 있어야만이 정렬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인터페이스를 자, 여기다가 넣으라는 이야기고요. 자, 이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자, 메소드를 자, 재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바로 compare to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튜던트 객체가 매개 값으로 주어지는 이 객체보다도 스코어가 더 작다면 엄수를 리턴하고, 만약에 스코어가 같다면 0을 리턴하고, 스코어가 더 크다면 양수를 리턴하도록 자, 그렇게 코드를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얻은 스튜던트의 스코어와 아이디를 자, 출력하도록 한 거죠. 그래서 결과가 이제 이렇게 나왔네요. 자, 그래서 여기에 있는 빈 칸과 자, 여기에 코드를 작성해라는 문제였습니다. 그럼 10번 문제를 풀어볼까요? 자, 제가 미리 verify라는 패키지에 exam 10이라고 하는 패키지를 만들고요. 자, 문제에서 보여준 treeset example이라고 하는 클래스와 student라고 하는 클래스를 넣어 놓았습니다. 자, 먼저 treeset example을 보게 되면요. 자, treeset이라고 하는 컬렉션을 생성을 해서 자, 이렇게 학생 객체를 저장을 3개를 했는데요. 자, 여기서 이 점수가 자, 큰 순서대로 점수가 큰 순서대로 이렇게 정렬이 될 수 있도록 이제 해볼 건데요. 그래서 점수가 작은 것이 먼저, 그 다음에 더 큰 것이 다음에 이렇게 정렬되도록, 다시 말해서 이제 올림차순으로 정렬하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있는 학생 객체를 얻어오게 되면 제일 마지막 학생 객체는 가장 점수가 높은 학생이 되겠죠.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학생을 얻어서 그때의 점수와 그 다음에 ID, 즉 요 값을 자, 얻어서 이제 출력해라는 이야기죠. 자, 그러면 올림차순으로 정렬을 하려고 그러면 이 스튜던트라고 하는 클래스는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제 구현하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메소드, 즉 comparable의 메소드인 compare to를 이제 재정의를 해서 적절한 값을 리턴하도록 이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student.java를 열었어요. 자, 여기 이 자리에는 뭐를 넣어주냐면 결국 comparable이라고 하는 인터페이스를 넣어줘야 될 것 같네요. 그리고 이제 비교 대상이 스튜던트니까요. 자, 스튜던트로 제네릭 타입을 지정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에는 자, 올림차순으로 정렬이 되도록 하면 되는데요. 그래서 자신의 스코어가 자, 여기에 매개값으로 준 스튜던트의 스코어보다 더 적으면 엄수를 리턴하면 되겠고, 같으면 0, 크면 1을 리턴하도록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if 스코어가 5점 스코어보다 더 적다면 return -1 이렇게 주고요. else if 자, 스코어가 비교 대상이 되는 스튜던트의 스코어와 같다면 자, return 0을 해주고요. 자, 그렇지 않다면 자, 자신의 스코어가 더 크다면 이 말이겠죠? 이제 그러면은 return 1을 해줍니다. 그럼 이게 바로 올림차순이죠.
자, 이거하고 이거를 바꾸게 되면 어떻게 돼요? 얘가 1이 되고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면 그건 내림차순이 되는 거죠. 그럼 내림차순에서 가장 마지막 학생은 가장 낮은 점수가 될 거예요. 자, 그래서 마이너스 1, 1이 됐기 때문에 올림차순이고 가장 마지막 학생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학생이 되겠네요. 자, 트리셋 이그젬플을 자, 실행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최고 점수는 96이고 아이디는 블루인 것을 알 수가 있죠.